하나대투증권 박문환 이사 연결해보죠. 박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네, 아주 행복하게 잘 보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전해주실 내용은요? 네, 지난주에는 이제 폭풍이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의 절벽 끄트머리까지 갔던 그리스가 기사회생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전격 양보하는 바람에 핵협상도 질질 끌던 핵협상도 타결됐습니다. 그리스에게 남아있는 이제 시련에 대해서 좀 더 부연을 하자면 대략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가 내부적인 문제, 둘째가 외부적인 문제입니다. 일단 그리스 정부는 지난 토요일, 그러니까 장 다 끝나고 나서 연립정부의 2기 내각을 서둘러 출범시켰습니다. 이번 개각을 보면 이 반란의 씨앗이 커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진압한다, 이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이 시리자 내에서 급진파인 일명 좌파연대를 이끌면서 이 40여 명 이상의 반대표를 주도했던 인물이 있죠. 이 파나기오티스라는 그런 에너지부 장관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경질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대략 주요 직책 중에서 5개 이상의 수장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번 내각 개편으로 오는 9월이나 10월 정도 중에 조기 총선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후에도 시리자가 제1당으로서의 위상을 지켜낼 수 있을지, 또 이미 신뢰를 많이 잃어버린 치프라스가 총리 자리를 그대로 지켜낼 수 있을지,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외부적인 문제는요. 지금까지는 채권단과 그리스와의 쟁점이 주된 논쟁거리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부터는 구제금융 협상 단계에서 주로 채권단들 사이에 쟁점이 새롭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는데요. 이를테면 채무 재조정과 관련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채권단 간의 이견이 상당히 좀 대립이 심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리스는 물론이고 IMF에서도 추가적인 헤어컷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IMF 같은 경우에는 돈만 빌려주면 뭐하냐, 부채 규모가 회생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을 경우에 이건 회생 불가능하기 때문에 난 참여할 수 없다, 3차 구제금융에 불참할 수도 있다 라고 포문을 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독일의 제2인자라고 볼 수 있죠. 보르프강 슈이블레 재무장관은 지난 18일 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EU 정상들이 규정에 따라서 채무 탕감은 안 한다라고 분명히 밝혔는데 왜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냐, 이런 셈이죠. 그리스 부채 위기 협상에서 자신의 신념을 굽히느니 차라리 사임하겠다라고 응수하고 있습니다. 요즘 유럽 쪽의 정치인들 발언 수위가 굉장히 좀 강성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만큼 모두 민감하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겨우 절벽만 좀 벗어났을 뿐 아직 안전한 피난처까지 하산하면서 겪어야 될 난관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월요일 날이니까 이제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지표를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요. 보통 월 초와 월 말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중량급 경제 지표 발표는 사실은 없습니다. 미국 기존 주택 판매가 22일 날 발표될 예정이고요. 수요일이죠. 신규 주택 판매가 24일 발표될 예정인데요. 지금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 시기라서 부동산에 대한 매수가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라는 말씀은 참 여러 번 드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평균이 모기지로 11년 이상 보유한다라는 것이 바로 주택인데요. 금리가 오른다면 좀 더 낮은 금리 상태에서 집을 매수하려는 그런 움직임 때문에 조금 더 가격이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주택 관련 지표들은 두드러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지표들은 여전히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인데요. 지난 11월부터 4차례나 금리를 내려가면서 강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보였었고, 정책적 지연 효과가 대략 2, 3분기 정도 소요된다면 이제부터 중국의 경기는 실질적으로 개선되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중국은 2분기 들어서면서 경기 둔화세가 조금씩 진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바 있는데요. 물론 월스트리트저널 등 몇몇 해외 언론에서 못 믿겠다라는 분위기의 주장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2분기 연속으로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7%로 방어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 외 제조업 지수들도 아주 조금씩 개선되는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발표될 지표에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부동산 경기가 매우 중요한데요. 지난 주말에 발표됐던 부동산 가격 지수를 보면 지난 5월에 비해서 현저하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를 보면 지난달 가격 상승세가 나타난 곳이 전국 70개 주요 도시 중에서 27개로 직전월보다 7군데가 더 늘어났고요. 주택 가격이 하락한 곳은 33곳으로 지난 5월달
41곳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네 지표 호전 여부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5월 말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던 메르스 때문에 6월 한국 소비자 심리지수가 지난 2012년 12월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 최근 메르스도 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고 있고, 관심이 뜸해지면서 각종 여행지에 대한 예약률은 물론이고 항공기 탑승률 등도 이제 빠르게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함께 우리 소비 심리가 잘 회복되고 있는지 여부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